공격에서 끊어주다 보니까 좀 네. 쉽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박은진의 서브. 자, 흔들리는 권민지. 마지막에 유소연 선수가 3단 높게 올리면서 자, 여유를 만들었습니다. 표승주부터 시작. 왼쪽 전담이 스파이크. 아하, 네. 성공이에요. 주제 실바의 서브. 강서부입니다. 자,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자, 바운드 살리는 표승주. 자, 안 낮았습니다. 낮아요. 연결이 맞아요. 낮았습니다. 아유, 뭘 하려고 했는지는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맞습니다. 또 워낙 또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더 기대가 컸을 텐데요. 블로킹 득점 박은진. 네. GS 칼텍스를 만나면 세트당 1.1개. 점수 18대 10입니다. 안예빈 선수가 높이를 부각을 했습니다. 반대편. 자, 백어택인데요. 맞아요. 네. 올해 세계대회 이 출전 티켓을 딴 주역들입니다. 이번엔 오른쪽에 메가와티. 나이스 블로킹이에요. 자, 메가와티 공격을 이주아 선수가 막았어요. 맞아요. 아주 깔끔한 브로킹입니다. 자, 강한 서브 들어갑니다. 신은지의 서브였는데요. 상체가 들리면서 신은지의 2단 연결. 자, 네. 터치아웃 됐습니다. 모두 출전하고 있는 신은지 선수예요. 이어지는 서브. 이주아의 스파이크. 같이 올리는 표성주. 왼쪽 전다빈 강타. 아하. 전다빈 득점. 2위 팀의 경기라고 하더라도 이런 루키들의 활약을 보는 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네요. 자, 경기가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전다빈 선수 빠집니다. 메가와티 앞으로 나가다가 빠졌습니다. 19대 21. 살리는 전다빈. 석점. 자, 브라카운 득점. 타이밍으로 가져가줬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숙자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봄대구에서 정관장에 대단히 중요한 이 스킬이에요. 또 네. 보세요. 역시 실바답습니다. 유소연의 서버. 이번 시즌에 많은 서브 득점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블락아웃 성공시키는 메가와티. 스위스 칼텍스 와서 서브 득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수빈의 서브. 자, 견디는 표승주 오른쪽 빠르게 넘어왔어요. 노란 염혜선 잘라 들어옵니다.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메가와티 잘라 들어왔어요. 실바의 서브. 강했죠. 왼쪽 자, 수비 됐어요. 한소진, 김지원, 실바. 자, 쫓아갑니다. 박혜민 선수가 넘어지면서 볼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메가와티 스파이커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떨어집니다. 신장의 차이, 그 경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막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다빈 선수. 자, 됐어요. 브로킹을 뚫었고요. 한 번 더 밉니다. 자, 푸싱으로 팬케이크 왼쪽 실버 대결 마지막에 아하. 자, 다리로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네. 더블 컨택이군요. 네. 지금도 보시면 앞에 두 명이 완벽하게 떴을 때 전다빈 선수가 일단 강타로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한 점 차입니다. 실바의 네. 서브. 자, 회전을 많이 이룬 서브였어요. 메가와티 살리는 유서연 선수입니다. 자, 실바의 백어택. 메가와티는 공격 준비하고 약간 짧아요. 직접 따릅니다. 전위 공격입니다. 네. 살렸어요. 자, 리스크가 됩니다. 블로킹. 아하. 두 명밖에 막히는 맞아. 권민지. 스피드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변준규의 서브 직접 받고 직접 따릅니다. 자, 몸을 던지면서 유가람 선수가 일단 살렸습니다. 왼손. 이주아의 왼손. 각각 4득점씩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백어택 가운데로 수비 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유가람 선수의 수비였습니다. 실바 자, 성공. 분위기 바뀝니다. 맞습니다. 너무 가깝고 낮았고요. 네. 점수 18대 16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권민지가 충분히 커버를 했죠. 몰아붙이는 실바. 실바 선수가 맞는데 지금 들어온 유가람 선수의 공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네. 이주아 선수도 들어와서 수비를 침착하게 잘해주고 있고요. 발을 이용한 공격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선호 선수가 들어왔어요. 실바 나이스 커킹이네요. 단독 맞기. 네. 박은지를 뒤에서만 만나면 터전합니다. 타이밍 좋습니다. 공격팀까지 이제 아시아 쿼터에 지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수비 됐죠? 자, 브로킹을 뚫었고 네. 연타로 브로킹을 그렇죠. 뚫어내고 있습니다. 옆에서의 서브. 자, 상당히 예리한 서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붙었죠? 좋은데요? 마지막에 살리는 이선호. 반대편. 자, 빠르게 준비한 메가와티. 유가람 선수가 볼을 올렸습니다. 실바의 공격. 노란. 염혜선. 메가와티. 블로킹. 블로킹 네. 직선.
부키리치의 빈 공백을 여러 명의 선수가 메워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백세이 석공! 네. 세트를 끝내는 지젤 실바! 도이의 플러터 서브. 전다비 선수가 잘 견디는데요. 블로킹! 네. 본인이 직접 정확한 리시브를 하고 선수들이 받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오히려 타이밍 맞추고 또 공격하기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전다비 선수가 겁없는 플레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네. 실바 선수가 있습니다. 애를 먹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마키가 돼 있어 보이고요. 선구를 받았는데요. 넘기나요? 자, 이러면은 더 아쉬워질 텐데요. 13대 10입니다. 묵직한 백어택입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빠졌어요. 자, 짊어지는 볼이에요. 지금은 웬일인가요? 자, 박은진 선수가 발목을 쥐고 좀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블로킹 뜨고 그렇네요. 크게 휘었네요. 왼쪽 발목 부상 때문에 지금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는데 정관장의 악재입니다. 16대 16 동점이고요. 이제 누가 서브를 합니다. 자, 누가람 선수 네. 블로킹에 막힙니다. 정호영의 블로킹도 오늘 경기 블로킹 4개를 잡아냈네요. 자, 백피거 턴 자, 실바. 현전에 많은 팬들이 빠른 회복 탄력성을 좀 기대할 겁니다. 득점! 들어왔어요. 서브득점! 네. 그 틈을 노립니다. 기대를 받으면서 지금 2비권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네. 자, 주먹으로 툭 밀죠. 계속되는 범실입니다. 네. 강한 서브를 넣을 것 같아요. 실바의 서브. 자, 높게 볼이 떴는데요. 이번에도 푸트볼. 자, 마지막에 이게 뭔가요? 자, 계속되는 연결의 범실이 나옵니다. 부전 선수가 2명이 빠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경기 불안이 더 올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코타네 선수들이 좀 집중해야 되겠죠. 세트를 끝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세트를 끝내면서 이번 시즌 한국생명이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짓습니다. 또 그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선수들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경기 안 끝났어요. 자, 왼쪽 공격. 네. 자, 권민지가 블로킹을 뚫어냅니다. 넘어지지 않고 그 본인의 몸을 좀 보호를 해야 되겠어요. 성공. 네. 가로막힙니다. 조호영 선수 다시 집중을 하네요. 블로킹 위치나 이 리딩은 좋습니다. 이번 시즌 평균 이 공격 점유율이 7.6%인데 서브 득점! 드디어 네. 서브 득점을 터뜨리는 정호영 선수! 서브 범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서브 득점이 나왔고요. 팀의 에너지가 좋아지거든요. 연타 서브 성공! 네. 오늘 지젤 실바 선수 서브 2득점입니다. 본인이 또 달래면서 약하게 코스를 짧게 집어넣죠. 이선우 선수가 본인에 대한 이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에 박혜민 선수가 서브 득점! GS 칼텍스를 상대로 해서 박혜민 선수가 서브 득점을 뽑았습니다. 수비에서 8분의 기량을 발휘를 했습니다. 석공 길게 때렸습니다. 아레지 득점! 서브 득점. 상대전에 오늘 경기 전까지 5개의 서브 득점이 있었고요. 20득점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자, 이선호 선수의 리시브 때리는데요. 한 번 더 강하게 볼을 띄웁니다. 제자리 공격. 자, 가점을 많이 살리고, 자, 펜스케 올리고, 집중력인데요. 넘어왔어요. 자, 움직이는 오세요.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실바 선수 마무리 짓습니다. 네. 여러 명의 선수가 선수를 갖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이번에는 왼쪽. 준비가 끝난 권민진. 최효서. 블로킹. 득점. 공이 더 빨리 떨어진다고 좋은 블로킹이 나왔다고 하는데 공이 살짝 짧기는 했거든요. 들어와 있는 정관장의 선수들이 더 자신감이 결여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리세브를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넘어간 네. 것이 오히려 굴절되면서 자, 두 팀의 6라운드 매치 포인트. 신은지의 공격. 안타라에 범실이네요. 맞고 범실되면서 경기 종료.
드디어 GS 칼텍스가 이번 시즌에 전 팀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8연패를 끊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이긴 소감이 어떠신가요? This game we have good result, but I don't feel like what I want because someone is injured. Last game, Bukiris also it's happened, so I know it's the game, but for sure it's something I cannot be happy for that. In any case, this is our last game with JKJ, and we get this game. So yeah, it's something good. 정관장은 상대로 오늘 이겨서 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지만 어쨌든 뭐 경기의 일부라고는 하지만 이번 경기에도 또 다친 선수가 있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부키리치 선수가 다치면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 정관장 상대로 이겨서 기분이 좋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프로다운 근성을 보여주는데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We have in Cuba one phrase. It's like you are like wine, you know, more old, more good. So I'm trying to show to everyone, even if I miss 3 games or 4 games, I don't know, I keep my place because I feel this is my place. So I'm fighting for that. 쿠바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말이 있는데요. 와인은 숙성될수록 더 맛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바 선수에게 이번 시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Everyone know Korea is for me in my point, in my experience, Korean is one of the more hard league when I play, yeah? And try to show to, even with 33 years I'm here and try my best. I got the same result or similar result last season is something really good for me. I want to show to myself I can do it. So yeah, it's something really, really good. 제가 뛰었던 나라들 중에서 사실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리그 중에 속하는데요. 33살인 나이에 불구하고 작년 시즌이랑 기록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저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제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경기 실바 선수의 목표, 개인적인 목표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My personal goal for the rest of the season, finishing one piece. Help my team to do our best. Yeah, but for sure, I want to finish without injuries. 부상 없이 건강하게 마치면서 팀을 최대한 돕는 게 저의 남은 시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진한 와인 같은 멋진 경기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so 네. much. GS 칼텍스가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합니다. 실바 선수 팀의 해결사답게 34득점으로 활약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정관장 1세트를 챙기며 경기를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결국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대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스페셜 V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수요일 열린 경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만나봤죠. GS 칼텍스가 올 시즌 정관장과의 6번째 맞대결에서 드디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확실히 시즌 초반 GS 칼텍스 경기력과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시작할 때 GS 칼텍스를 약체로 평가를 했잖아요. 하지만 컵 대회를 통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걸 보여줬는데 초반에 와일러 선수의 그 부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선수들이 많이 쳐졌었고 하지만 경기를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나머지 경기가 많지는 않지만 이 그 실전 경험이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기에 대해서 계속 그 젊은 선수들이 좀 발전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그 GS 칼텍스가 더 좋아지는 이유가 물론 그 어린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부상당했던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또 주축 선수로 역할을 해주고 또 김지훈 선수와 안혜진 선수가 교대해가면서 팀을 이끌었단 말이죠. 오늘 이 경기에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 실바 선수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지난 시즌 1,005득점 아마 나머지 경기에서 30득점 정도만 하면 4경기를 덜하고도 비슷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실바 선수의 존재감은 굉장히 커 보이고 실바 선수가 오늘 이 경기에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경기보다 더 힘든 게 인터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영어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좋은 경기에서 더 많은 인터뷰에서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바 선수의 그 유쾌함 덕에 과연 이 경기를 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정말 피해야 할 부상이 또 나오고 말았죠.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봄배우를 놔두고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네. 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빨간불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힘든 거는 이제 스태프들은 컨디션이 떨어지면 다시 올리면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만들어가면 되지만 부상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 어떻게 회복을 해 나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머지 있는 선수들이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수들이 좀 멘탈이 좀 다시 잡고 정리가 좀 돼줘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중요한 이 길목에서 이 박은지 선수가 아쉽게 부상으로 또 코트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경기 정관장의 승점 3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흥국생명이 2년 만에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흥국생명 팬들은 물론이고요.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좀 이 경기 지켜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관장과 GS 칼텍스가 경기하는데 이 경기는 오히려 흥국생명 관계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 경기의 그 승점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 특히나 의미가 있는 게 특히나 김연경 선수 생일에 또 팀이 이렇게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흥국생명이 지난해도 이 우승에 대한 아쉬움이 참 컸었는데요. 드디어 정규리그 1위를 상당히 빠르게 좀 확정짓게 됐죠. 지난해 3대0 1차전, 2차, 3차전까지 끝나긴 했습니다만 모든 경기가 5차전까지 가면서 정말 꽉꽉 채우는 상황이었고 결과는 사실 좋지 않았지만 정말 명승부전이었잖아요. 그전 경기도 도로공사에게 다 이겨놓고도 경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야말로 꼭 우승을 해내리라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보였고 구단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했었고 또 선수들도 보답이라는 듯이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고 이번 시즌에서 보면 정말 공격적인 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은 이투투쿠 선수, 피치 선수, 김영희 선수, 어린 정은윤 선수까지도 4명의 선수가 골고루 득점을 해주고 언제든지 그 어느 자리에서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또 늘 아본단자 감독도 이야기하듯이 후위 공격에 대한 중요한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고 지금 그림에 나왔던 거는 굉장히 김연경 선수가 아쉬웠던 부분이죠.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하고도 도로공사한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경기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빠른 페이스로 좀 정규리그 1위를 확정 지으면 좀 장단점이 좀 분명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을 벌었다는 게 가장 장점이고 또 많은 경기를 놓고 확정이 지었기 때문에 선수들을 어떻게 휴식을 줘야 되고 경기 감각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스태프들의 숙제이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나 투투구 선수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자기 컨디션 관리를 해가면서 계속 경기 감각을 유지하겠지만 어린 선수들이나 세타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이면 세타 부분 패턴 플레이가 좀 다를 수 있고 또 어린 선수들은 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총체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를 하고 무엇보다 그러나 시간을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과연 이렇게 벌어둔 시간에 또 어떤 재정비를 맞춰서 이 봄배구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자부 경기 확인해봤습니다.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만나보시죠. 2위 정관장이 패하면서 선두 흥국생명은 정규리그 1위가 확정되고요. 한편 정관장 승점 추가하지 못하며 3위와 격차 벌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최하위 GS 칼텍스는 전구단 상대 승리를 기록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재미와 의미 중 하나는 꼭 담아내는 정다우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입니다. 지난번 박미희 위원과 함께 여자부 역대 최강팀이라는 주제로 재미와 의미 두 가지를 모두 잡았던 정다우 기자인데요. 과연 이번 시간은 어떤 주제로 이 두 가지를 잡아주실 생각이십니까? 좀 전에 이제 흥국생명의 1위 소식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흥국생명이 아주 좋은 일이지만 또 흥국생명과 V리그에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김연경 선수가 현역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김연경 선수 은퇴 이후에 이 포스트 김연경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김연경 선수의 존재감이라고 한다면 이 V리그 그 이상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V리그와 한국 배구 이 브랜드 가치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선수인 게 사실이죠. 김연경 선수가 빠지면 당장 이제 다음 시즌 마케팅이라든지 스폰서라든지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제 시청률이라든지 저희 스페셜 V 이제 시청률도 좀 또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매 시즌 이 김연경 선수의 거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오긴 했습니다. 사실 걱정이었죠. 은퇴를 하면 어쩌나 했는데 결국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트 김연경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이 V리그 한국 배구 전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마침 우리 박미 감독님, 박미 위원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심도 있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이야기가 좀 펼쳐질 것 같은데요. 박미희 위원 준비되셨습니까? 정답은 없지만 시간을 잡을 수 없으니 어쨌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김연경 선수의 은퇴에 가장 이 타격이 큰 팀은 이제 흥국생명이겠죠. 전력 누수가 이제 당장 불가피하고요. 이번 시즌만 봐도 사실 김연경 선수가 거의 팀 역사를 잡고 이제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또 빠르게 정규리그 1위 확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흥국생명은 이제 아직 이번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다음 시즌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음 FA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포지션인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보강을 잘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도 예비 FA 선수들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보면 같은 포지션에는 표승주 선수, 육서영 선수, 유서연, 고예림 이런 선수들이 이제 대상이 될 텐데 흥국생명도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제 확실히 이 선수들을 놓고 또 이제 검토를 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겠죠. 우리 팀에 어떤 선수가 와야 가장 큰 도움이 될까. 어쨌든 김연경 선수가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샐러리 캡에는 좀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보강이 필요할 텐데 실제로 이제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최근에 그 포지션 선수들의 활약상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경기력이 좋고 또 조금 우리 팀의 보탬이 될까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하지만 역시나 이제 김연경 선수가 빠진다면 이제 관중 감소는 또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이 삼산월드 체육관을 가보면 이제 김연경 선수 팬이 정말 많거든요. 네, 당장 이분들이 과연 다음 시즌부터 이 체육관에 찾아올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흥국생명은 또 이제 아분다자 감독이 이제 계약 이제 만료를 앞두고 또 거취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흥국생명은 여러 일들이 겹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V리그 전체로 봐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죠. 흥국생명이 원정을 다니잖아요. 그럼 상대 팀도 이제 우리 상대가 흥국생명이다. 그러면 이제 티켓 파워를 실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워낙 많은 팬들이 오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 이제 은퇴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김연경 선수 수혜를 많이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원정을 가도 계속해서 많은 관중이 들어오고 있고. 물론 이제 성적만 놓고 본다면 이제 김연경 선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흥국생명의 전력이 약화되니까 사실 이번 시즌 흥국생명이 독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력이 평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위안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V리그 전체의 이제 하향화를 좀 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좀 고민해야 할 그런 카테고리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관중 감소도 그렇고요. 뭐 실력이나 전력적인 부분에서 이 하향 평준화가 된다는 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박민희 위원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작게 봐서는 정다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한국생명은 좀 추운 겨울을 지나야 될 거는 불가피하고 또 김연경 선수라는 큰 선수를 대체 불가 선수잖아요. 그래도 한꺼번에 어떤 그 채울 수는 없지만은 근접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크게 봐서는 이제 여자 배구의 인기 여러 가지 말했듯이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그 시간에서 줄여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고 이 김연경 선수가 국외에 있을 때는 국제 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렸고 또 배구로 알렸다면 지금은 국외도 없고 국가대표도 없고 지금 국내에도 지금 내년 시즌부터는 없다고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선수들이 얼마큼 움직여주느냐,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경기에 의하고 또 시즌을 이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김연경 선수가 지금 현재 이 기량면에서 최고인데 과연 은퇴를 해야 되나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기량뿐만 아니라 김연경 선수가 그 코트장 안에서 선수들을 끌고 가는 힘, 리더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에 봐왔던 선수들 어떻게 코트장에서 리더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김연경 선수라는 이 스타 선수가 나오면서 V리그도 그렇고요. 이 대한민국 이 배구에 대한 관심도와 인기가 정말 높아졌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우려를 지우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좀 기대하게 되는데 이 제2의 김연경이라고 불리울 만한 선수가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김연경 같은 선수는 다시 안 나온다고 봐도 뭐 사실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 그렇죠. 뭐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남자부 사례를 좀 살펴보면 뭐 제 주변의 지인들도 그렇고 진짜 배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남자 배구 하면은 문성민, 김요한 이런 나이 든 선수들을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이런 선수들을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스타가 없다는 뜻이고 실제로 우리가 뭐 관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지표를 살펴볼 때 남자부가 분명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여자부도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선수들의 정말 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여자부 선수들이 이제 김연경 선수의 효과를 많이 누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연경 선수를 통해서 V리그의 인기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구단에서 성적에 더 많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FA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됐고 그러면서 FA 대박을 치는 선수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선수들이 정말 각성을 해서 뭐 김연경 언니가 없지만 우리가 이 V리그를 잘 끌고 나가보자. 우리가 좀 더 잘해서 국제대회에서도 성적을 내보고 또 우리가 경쟁력을 회복을 해서 이 좋은 경기력을 유지를 하면서 또 우리 V리그를 또 부흥을 시켜보자. 이런 이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사실 이제 연봉 거품 논란이 매번 나오는데 결국 이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주인공은 이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선수들도 좀 마음을 좀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김연경 선수 은퇴 이후에 이제 V리그에 남아있을 선수들 역시도 그 많은 변화들을 좀 미리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남은 선수들은 좀 어떤 마음으로 좀 어떤 대비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2의 김연경 선수를 찾을 게 아니라 제1의 누구가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첫 번째는 중요하고 지금은 어차피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팀의 다 리더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는 이게 조금 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선수들이 코트장 밖에서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을 게 아니라 그 고액 연봉에 대한 그 책임감을 코트장 안에서 경기력으로 해내야지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내 이름으로 어떤 인기를 얻거나 사랑을 받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확실히 조금 더 책임감을 좀 가지고 좀 코트에서 이 경기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 좀 노력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셨는데요. 이 선수들뿐만 아니고 뭐 연맹과 협회에서도 이 대비책을 마련하고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당장 이제 발에 불이 떨어진 쪽은 이제 배구 연맹인데요. 뭐 연맹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단기간에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제 유소년 육성 분야인 것 같습니다. 뭐 몇 년간의 침체를 각오하더라도 뭐 좀 혁신적으로 이 육성에 신경을 써서 새로운 스타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이 박지성 선수 이후에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진단 말이죠. 뭐 박주영, 기성용, 이청용, 손흥민, 최근에 이강인까지 계속 이렇게 계보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은퇴를 해도 계속 빈자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인기가 유지가 된다는 말이죠. 배구도 이런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좀 이 스타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연맹은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 선수 자유계약, 그리고 아시아 쿼터 확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선수 풀로는 이제 7개 구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냉정하게 어렵다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배구 팬들, 뭐 스포츠 팬들은 재미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스타가 있어야 이 배구를 찾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내 선수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 유소년 육성을 잘 하면서 또 여러 볼거리들을 만들어야 돼서 브랜드 가치를 올려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연맹에서 지금 이제 재외국민, 교포 이런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나라 선수로 취급을 해서 영입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지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부모 중에 한 명이 이제 국내 국적이라면 이제 V리그의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자. 최대한 이 V리그에 들어올 수 있는 풀을 넓히자. 이런 취지고요. 여기 하나 더 해서 이제 홈그로운 개념의 이제 여기까지 이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우리나라 선수처럼 대우를 해서 드래프트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 분명히 또 실력적으로 뭔가 재능도 뛰어나고 또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이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 V리그 전체의 기량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볼거리에도 많이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연맹은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또 이러한 것들이 잘 실행이 된다면 또 우리가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포스트 김연경 시대에도 이 V리그의 컨텐츠 가치를 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확실히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얼마 전 박미희 위원이 대한배구협회 여자부 경기력 향상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미희 위원도 좀 더 이제 책임감이 좀 막중해지시면서 좀 고민이 좀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경기를 계속 보면서 우리 국가대표 세터는 누가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저는 가장 많고, 이제 정다운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유소년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일단 막 씨를 확 뿌려요. 하지만 그 수확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고, 성급하게 뭘 결실을 기다리기보다는 이제는 뭐 국제대회에 나가면 아무래도 순위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뭐 1, 2년이 아니고 정말 많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긴 호흡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냥 되겠지 않은 마음보다는 일단 실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이 뭐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실천을 해서 이 어린 선수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주아, 박은진, 뭐 정호영, 이다인 이 선수가 지금 허리를 받치고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정말 노련미가 최고에 달했을 때 미소 선수들이 좀 받쳐주면서 또다시 그 여자 배구가 세계대회에 나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확실히 연맹과 협회, 구단과 선수들, 그리고 V리그 팬들까지도 정말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V리그를 좀 예상하면서 좀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또 앞으로 V리그와 이 대한민국 배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걸 지켜보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시고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의미를 생각하게 한 팩트 아워였고요.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입니다. 4위를 바라보는 한국도로공사와 2위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현대건설이 만납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남자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부 이 삼성화재와 대한항공이 만나는데요. 마지막 6라운드 각기 다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팀의 맞대결 스팸들은 어떻게 예상했는지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남자부 대한항공의 우위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였고요. 삼성화재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네, 2위 수성과 유종엠이라는 각각의 목표를 가진 두 팀의 만남이 예고돼 있습니다. 스팸들은 대한항공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 상대 전적, 상대전 세부 지표 여러 가지를 고려했고요. 또 아무래도 현재 상황, 동기부여 측면에서 두 팀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항공 이번 시즌 삼성화재를 상대로 5전 4승 1패입니다. 많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공격, 블로킹, 서브, 세트, 디그, 리시브 모두 상대를 압도하고 있고 또 공격 성공률 서브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직 KB손해보험과 2위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강하고요. 2위와 3위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 면에서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한항공도 2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반대로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성공률이나 리시브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가장 낮습니다. 이제 본배구가 이미 좌절된 상황에서 동기부여도 어느 정도 약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대한항공이 지난 경기 패배를 살펴보면 범실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범실이 많으면 어떤 팀을 만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의 흐름을 내주는 범실을 어느 정도 줄인다면 또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리그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각자의 목표가 있을 텐데요. 과연 각자의 목표를 또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갈 팀은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여자부 살펴보겠습니다. 4위를 바라보는 한국도로공사와 2위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현대건설의 만남이 예고돼 있습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여자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우위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예상 승리 확률은 66.7%, 현대건설의 예상 승리 확률은 33.3%였습니다. 올 시즌 5번의 맞대결에서 현대건설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더 많은 스팸이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좀 이렇게 예측을 했네요. 상대전 전적과 상관없이 이렇게 6라운드까지 오게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점수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현대 선수들보다 도로공사 선수들이 경기에 훨씬 더 부담을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본배구 좌절됐죠. 그렇다면 남은 경기를 정말 좋은 경기를 해야 되고 부담 없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서브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실을 감안하고라도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난 경기 페퍼저축은행전에서도 서브 11득점, 특히 이 라탈리오 외국인 선수 리코르치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서브로 경기를 이끌었고 또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했는데 아마 현대건설 경기에서도 더 좋은 그 활약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리콜레치 선수가 사실 이제 서브가 좋은 선수잖아요. 이제 남은 경기 내년에 대비해서라도 더 과감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확실히 이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또 이 남은 경기에서 조금 더 다음 시즌의 희망을 또 봐야 합니다. 반면 현대건설 역시도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목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삼성화재와 대한항공의 남자부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이호건 캐스터와 윤봉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목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